자, 이번에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요게 지금 핫 이슈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기한이었는데 밤 12시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소 포기에 이르렀는데 검찰이 굉장히 심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항소 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냐? 얘기가 조금씩 다 다른데 일단 수사팀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거 항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다라고 하는데 대검에서 이제 항소를 금지했다. 라는 건데 대검에서 또 하는 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해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법무부 장관 얘기를 듣고 지시를 받고 사실은 뭐 항소 포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걸 지시한 적이 없다. 다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발언 자체가 일종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한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사태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저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네. 검찰은 구제불능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항소 포기 안 하면 누가 죽인다 이렇게 얘기해서 항소 포기 안 할 수 없게 만들었나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결재권자들이 다 결정한 거예요. 네. 중앙지검장하고 대검 차장하고 사인 다 해가지고 네. 중앙지법에 가지고 있었다면서요. 아니 근데 자기들이 안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네. 항소 포기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제 밑에서 반발이 나오고 이게 이슈가 지금 되니까 네. 지금 꽁무니 빼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근데 도망간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러니까 검찰이 간판 내리는 겁니다. 정권 앞에서 권력 앞에서 바람보다 풀보다 먼저 눕는 거 아니에요. 네. 지난 정권 때 그러더니 이 정권에서 또 그래요. 그래 놓고서 뭐 검찰 개혁이 어쩌고 저쩌고 검찰 독립이 어쩌고 저쩌고 수사권이 어쩌고 저쩌고 너들 자격이 없다. 네. 이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노만석 대행이라는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말이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네.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서 중앙정부장과 협의해서 결정했다. 네. 입장문을 냈어요. 네. 근데 이제 계속 이 이슈가 커지니까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네. 대검 내부에서 이제 간부들이 찾아가고 검사들이 찾아가니까 용산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관계, 검찰의 어려운 처지를 뭐 종합해서 나도 힘들었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네. 제일 기가 막힌 게 오늘인데 네.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질 줄 몰랐다.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아니 지금 무슨 자기연민 빠져가지고 징징대고 있을 때예요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 대행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중앙지검장은 굉장히 여우처럼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네. 이 사람도 굉장히 문제인 게 그 항소 권한은 해당 검찰청 검사장한테 있습니다. 네. 본인이 위에서 뭐라 그러건 말건 항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사인해가지고 항소장 디미를 쓰면 돼요. 그거 가지고 징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징계 절대 못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만뒀는데 본인이 내고 그만두면 되지. 안 아니 내고 그러니까 그만둔 것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그만둔 거고 네. 저거 가지고 징계하면은 그야말로 제2의 윤석열 되는 거예요. 징계 못해요. 다만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제 검찰 인사에서의 불이익 여기다 막 자칫 반기 들었다가는 이런 네. 걸 고려해서 비겁하게 항소 포기 결정했다가 내부에서 문제가 됐으니까 뭐 자기는 끝까지 반대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고 종합해서 어쨌든 검찰은 구제불능이다 이게 첫 번째 느낌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어제 이제 법무부 장관 말씀 중에 네.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잘한 수사, 잘한 기소, 그러니까 성공적인 수사, 성공적인 기소라고 예. 재판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근데 왜 항소를 포기하죠? 자 보세요. 네. 이게 성공적인 수사 재판이어서 이 결론이 마음에 들어. 근데 피고인들도 거기에 승복해서 포기해. 네. 그러면 검찰이 포기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성공적인 수사와 재판을 뒤집어 보겠다고 개기는 거 아니야, 피고인들이. 네. 네. 근데 성공적인 수사 재판이라고 얘기하면서 포기해요? 어차피 2심 가는 건데. 논리가 안 맞잖아, 앞뒤가. 저는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견이다. 지시가 아니고. 네. 근데 지금 정권 초기입니다.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3번 신중히 결정하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지시예요. 네. 원래 정권이 6개월밖에 안 된 이런 시점에 대통령실이나 장관실에서 재채기를 하면은
검찰 일선 조직은 독감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권력의 생리입니다. 과거 권력의 생리하고 똑같은 걸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비겁했고 네. 정권은 굉장히 무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세 번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은 민주당입니다. 네. 자, 생각해보세요. 이거 검찰이 결정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네. 검찰이 결정한 거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로 이익 볼 것도 없다. 그 재판에 영향을 안 미친다. 근데 왜 이렇게 피해 실드를 치죠? 항소포기 잘한 거라고? 네. 항소포기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있지도 않은 검찰 예규의 내용을 가지고서 마치 검찰 예규에 구형량의 2분의 1 이상이면은 항소 안 하도록 돼 있다는 식으로 그런 내용 없어요. 네. 2분의 1도 없고 3분의 1도 없습니다. 네. 왜 이렇게 피해 실드를 치죠?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것도. 검찰이 한 일이고 아무 외압도 없었고 아무 간섭도 안 했고 대통령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네. 왜 이걸 가지고 비판 좀 한다 그래서 발끈해가지고 저 이 친윤 검사를 다 쓸어버리겠다. 네. 뭐 피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진짜 피 볼 자신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박원석 의원님이 너무 정리를 사실 잘해 주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 몇 가지 좀 이제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맥락을 다 빼고 그냥 이 사건만 네. 봤을 때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 이런 거를 다 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네. 항소 포기를 해가지고 얻는 이득이 뭐죠? 검찰이? 예,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 이득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뭐 조직의 이익도 있을 수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익이란 게 있을 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소를 너무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낭비가 심하다, 피해도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항소를 좀 덜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가 그런 케이스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 포기를 할 수 있는 케이스에 안 들어간다라는 게 너무 명징하게 드러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뭐 이제 형량보다 구형보다 더 나왔다. 이게 형량이 더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5명 중에 2명만 네. 1년씩 더 나왔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김만배는 구형을 12년 했는데 8년 나왔고요. 네. 정영학은 10년 했는데 5년 나왔고요. 네, 적게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절반에서 3분의 2. 이게 저기 그 변호사 남욱은 네. 7년 했는데 4년 나왔어요. 네. 그러면 대검 예규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 비공개지만 이제 언론 보도로 다 나왔는데 2분의 1 이하면은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2분의 1이 넘으면 형량의 2분의 1이 구형보다 형량이 2분의 1이 넘으면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중대 범죄는 3분의 2 이하면은 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네, 해야 된다. 그럼 3분의 2 이하예요, 지금. 5명 중에 1명, 2명은. 그러니까 김만배도 어쨌든 12년에 8년 남았으니까 3분의 2, 뭐 초간지 미만인지 뭐 이거 이한지는 따지지 않아도 대충 3분의 2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리고 뭐 정영학도 그러면은 2명이 설령 구형보다 더 나왔다고 하더라도 정성호 장관의 설명대로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5명이 다 구형보다 형량이 더 나왔으면은 저는 그나마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향소를 안 해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맥락들 다 빼고 얻는 네. 이익이 뭔지를 저는 이 납득이 안 돼요. 국민들도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가장 큰 그러니까 난맥상이에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네. 그런데 항소를 안 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사이드 이펙트가 여러 개가 지금 발생을 했잖아요. 하나는 7,800억 원 정도, 7,814억 원을 검찰이 그러니까 구형이 아니라 환수하겠다고 네. 추징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428억만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더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거예요. 안 함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뭐 이재명 재판이 뭐 이게 유리해졌네, 불리해졌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들끓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핵심은 사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범죄자들이 그 돈 다 가져가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한테 6,110억인가 뭐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조금씩 뭐 500억, 1,000억 이렇게 걸어놓은 거를 지금 다 428억 원 빼놓고는 이제는 환수를 검찰이 환수를 못함으로써 안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 거에 실익이 뭔지에 대해서 설득이 안 되니까 이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한 거예요. 뭐 외압을 넣든 뭐 설득을 하든 뭐 네. 권유를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남북상인데 지금 얘기했듯이 이거는 인정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됐든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이게 지금 뭐 외압이 아니라 그런 거였지만은 결과적으로 좀 뭐 이게 이런 상처 입은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네. 정성호가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이거를 근데 지금 쉴드를 치기 시작하니까 말이 닫고 있는 거예요. 민사로 지금 이거를 다 환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민사로 환수,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 그 변호사라는 양반들이 나와가지고 민주당 쪽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왜 민사재판이 지금 왜 시작이 안 됐냐면은 네. 형사가 확정이 돼야지 형사를 근거로 민사를 하는 거예요. 왜 형사가 확정이 돼야 돼요? 형사가 더 쉽고 민사로 추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네. 민사 그러니까 형사로 이 정도가 범죄가 됐고 이 정도가 추징이 됐으니 민사에서도 된다는 겁니다. 2심을 해서 더 형사적으로 더 428억보다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네. 그 검찰의 주장대로 7,814억 원을 다 환수할 가능성은 없죠. 그럼 단돈 1원이라도 더 환수를 할 수 있으면은 그거를 근거로 해서 민사도 단돈 1원이라도 더 환수를 할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 우리나라 법 체계가. 네. 그런데 지금 민사에서 환수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더 환수를 하기 위해서 민사가 더 환수를 하기 위해서도 더 할 수 있는 2심에 그 지금 피해자들이 있는 사건은 이 형사 사건으로 다 환수를 하면 안 된다는데 7,800억이 다 환수가 되겠습니까? 추징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구조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잘못한 거예요. 네. 정치 논리를 다 빼고서 그냥 이거는 잘못한 겁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최민희 사건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런데 이제 네. 잘못을 인정해 버리면은 네. 더 엄청나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아니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본인이 항소 포기하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순간 굉장히 정치적으로 거의 핵폭발급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잘못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공격을 받겠죠. 네. 그러면 잘못을 인정 안 하면 공격을 안 받나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는 야당이 아니라 국민들이에요, 지금. 이게 납득이 안 된다라는 국민들이 많은데 네. 지금 이상한 논리를 대가면서 이게 지금 항소 포기는 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거는 국민들하고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 빼놓고는 중도층에서 이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진짜로. 그냥 들어보세요. 그냥 물어보면은 아무도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지금 이 진짜 사건은. 여기서 의문은 네. 자, 이렇게 후폭풍이 거셀 거라는 거를 몰랐을까요, 과연?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시에 가까운 그 얘기,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는 그 얘기를 도대체 왜 했을까? 갑자기. 저는 후폭풍이 이 정도 될 줄 몰랐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네. 너무 이걸 가볍게 봤을 수 있어요. 어쨌든 대장동 일당들 뭐 형도 상당히 나왔고 네. 일부는 구형보다 형이 더 나왔고 그리고 대통령 말씀도 있었잖아요. 무죄 나온 거 항소 자제하라고. 네. 거기도 그 대통령 메시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워낙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다수고 유리한 여론 지형 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네. 가끔씩 이제 오버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전 전형적으로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근데 아까 이제 김준일 그 평론가 얘기했듯이 대장동 일당이 징역을 4년 살든 5년 살든 8년 살든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누가 봐도 이거는 형이 너무 가벼워라는 게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열받지 않아요. 근데 돈이에요. 네. 이 대장동 일당이 총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전부 합쳐서 7억이에요. 7억을 근데 가져간 수익이 7,800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개발 사업은 단군 일에 없어요. 지금 남욱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 검찰이 부영할 때 추징금으로 부영한 게 1,000억이 넘습니다. 네. 1,100억인가 그래요. 근데 영원 됐어요, 영원. 근데 이번에 그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그 특가법상의 배임을 인정하지 않고 형법상의 배임만 인정을 한 이유는 네. 어쨌든 이들이 가져간 범죄 수익이 당시로서는 그 규모가 추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특가법상 배임이 빠진 거예요. 판례도 없고. 그리고 뇌물죄도 빠졌어요. 네. 정진상 등등에게 뇌물 줬다는. 다만 뇌물성 이게 이제 이 범죄 수익이다 해서 428억을 환수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
이해충돌법 위반도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공소사실이 이 배임이 2가지였고, 네. 그다음에 이해충돌법, 뇌물 4가지였는데 그 중에 3가지가 무죄가 나는데 이걸 안 다퉈요? 그러니까 검찰 아까 이제 이 김준일 평론가 설명했던 예규라고 얘기하는 네. 구형 및 그 상소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르면 2가지 유형의 상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형이 아까 2분의 1 이하일 경우에 할 수 있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일부 무죄, 전부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전부 유죄가 나오면 그 경우에는 저는 안 다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안 다투는 경우들이 있고. 네. 근데 법리상으로 이렇게 검찰이 주요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걸 안 다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더군다나 특경가법이 인정되면 형량이 확 달라져요. 특경가법이 인정되는 순간에 무기부터 5년 이상 무기예요. 네. 근데 이걸 다투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럼 그걸 통해서 다투지 않음으로 생기는 이익이 뭐냐?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다가 저는 오늘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 어디 방송사하고 인터뷰한 거 보면 네. 대통령실이 뭐 기획하고 개입했을 거라는 건 낭설이다. 그런 거 없다.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사후에 보고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상호 얘기했습니다. 수석도 인정하는 거는 네. 저 항소 포기가 결국엔 대장동 일당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거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문제는 그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논란이 커지면서 항소 포기해야 되는 마땅한 사안이다. 항소 포기 잘했다. 네. 심지어는 항소 자제다. 네. 뭐 개몽령이다. 라는 비슷한 프레임까지 들고 나오는 데다가 이 전부가 조작이다. 대장동 사건 전체가. 자, 그러면 기소를 잘못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뭐 남욱, 유동규, 또 이 정민영, 정영학, 네. 김만배는 조작 기소의 피해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하. 네. 그 논리로 네. 따지면. 그리고 이 범죄 피해자들이 천문학적으로 해먹은 그게 7,800억 전부일지 아니면 얼마까지 인정될지 몰라요. 항소심 가서 다퉈봐야 돼요. 네. 근데 못 다투게 428억으로 가두리를 쳐버린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는 그 이상 네. 돈을 추징하지 않는 게 맞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프레임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의 변호사가 된 거예요. 지금. 네. 이게 맞냐는 거예요. 왜 저렇게 피해 실드를 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를. 네. 잘한 항소폭이라고. 네.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게. 자, 그러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평론가가 이렇게 아니, 김준일이 세상에 모르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 자, 이게 그러면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쳐서 나온 의견일까요? 아니면 본인의 자체 판단일까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방금 우상호 정무수석 뭐 SBS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네.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네. 근데 몇 가지 이게 좀 굉장히 특이한 일들을 우리가 이 사건 자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게 뭐 어느 정권이든 그게 뭐 어느 정권이든 이런 식의 어떤 압력들 그게 항소 포기가 됐든 뭐 아니면 기소를 하지 말라고 했든 그게 뭐 대표적인 게 김건희 도치모터스 주가 조작이잖아요. 네. 이게 약간의 운을 띄우는 경우가 많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네. 예를 들면 회의도 하고 막 뭐 예를 들면 그 도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할 때도 그때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검찰에서 회의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런 징후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항소 포기를 하려고 대통령실이나 법무부가 마음을 먹었다면 사전 작업을 통해서 야 니네 그거 항소하지 마 이렇게 뭐 사전 작업을 했을 텐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갑자기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뭐냐면은 네. 심지어는 중앙지검장의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7일 자정까지 그러니까 8일로 넘어가는 7일 자정에 이제 이게 된 건데 네. 그날 오후 4시부터 홀딩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네. 이미 결재까지 다 받았고 중앙지검장도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뭐가 됐든 이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 네.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거는 미리 김건희가 야 나 기소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검찰에 압력도 넣고 검찰이 회의도 모양을 갖춰야 되니까 이거를 무혐의를 줄 건데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 막 회의를 하고 회의도 하고 이게 정말로 무혐의가 맞느냐 아니냐 이런 것도 일단 검찰의 나름의 논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형식 논리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갑작스럽게. 네. 갑작스럽게 중앙지검장 결재까지 났는데 대검에서 홀딩이 나오고 근데 대검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차관이 지금 뭐 얘기를 했다라는 거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것인가 모르죠. 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데 하나의 가능성은 이거는 진짜 그냥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말로 이게 갑작스럽게 항소 포기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이쪽에서 판단을 해서 네. 야 이거는 항소하면 안 되지. 이거는 야, 우리 대통령도 얘기했고 우리의 기조는 항소 포기가 아니라 웬만하면은 항소하지 말자라는 거잖아. 이 사건부터 그러면은 그거 적용해라고 긴급하게 네.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 아니면은 누군가 로비가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누군가 로비했을까? 누가 로비했을까? 김만배죠 뭐. 왜냐하면은 김만배가? 사건이 복잡할 때는요. 네. 누가 가장 이득을 얻는지를 보면은 대충의 얼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돈을 엄청난 돈을 자. 뺏길 뻔한 김만배가 갑작스럽게 뭐 협박을 했다. 6천억 원, 그러니까 검찰이 추징 액수가 6천억 원이었어요. 김만배한테. 그게 물론 다 인정이 안 되더라도 김만배가 제일 돈이 많아요, 지금. 네. 근데 그게 428억이라는 423억인가 약간 요 금액으로 한정된 거는 유동규한테 주기로 한 요것만 낸 거거든요. 근데 2심으로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로비 대상이 정성호인지 네. 대통령실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갑자기 정성호 장관이 항소 포기가 우리 정권의 방침이다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짧은 시간 내에 하루 네. 사이에 이게 이제 벌어진 거니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정조사를 할지 네, 뭐 상서 특검을 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청문회를 언론이 밝혀낼지 뭐가 돼요. 아니면은 지금 소송 건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소송을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거나요? 성남시나 이런 데서 네. 우리가 민사소송으로 더 끌어내야 되는데 이걸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네. 이거는 우리가 피해를 봤다고 해서 배임이나 이런 걸로 지금 거의 성남시는 지금 이제 국힘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걸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럼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항소 취소를 결정하는 바람에 우리 성남시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배임이다 이렇게. 일단 4,500억을 걸겠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러니까 이게 이제 잘 설명이 안 되니까 더 이제 좀 길게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상황이. 예.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거기 하나 더해서 아까 이제 김만배 씨 얘기를 했잖아요. 네. 결국 이게 항소 포기되면 이익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들은 대장동 일당 이번에 네. 5명이에요. 다 구속돼 있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검사 없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검찰은 항소시 상소를 안 했기 때문에 재판이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재판이 안 나와요? 판사하고 그냥 저기만 하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 검사 없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검찰이 상소하지 않은 그런 혐의를 가지고 쟤들이 죄가 더 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그걸 추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받은 형량이 맥시멈이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재판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공판에서 다퉈야 되는데 검찰 쪽이 다투지 않으니까. 그러면 얘들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네. 게다가 돈. 지금 어쨌든 428억 이 추징 몰수가 떨어졌는데 맥시멈 428억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떨어질 수 있어요. 428보다 더. 그러면 떨어질 지금 수 있다. 김만배의 재산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찾아나가지고 추진 보정 명령, 그러니까 일종의 압류죠. 네. 그게 2천억 원어치를 해놨어요. 네. 그걸 다 풀어줘야 돼요. 428억 빼고는. 네. 그러니까 김만배 입장에서는 8년 몸으로 때우고 나오면은 그 돈이 다 자기 게 되는 거예요. 아까 남욱 말씀드렸잖아요. 네. 1,000억 그 검찰이 이 추징 몰수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영원. 그 남욱은 영원이에요. 네. 그 남욱은 지금 신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대장동 일당만 신나. 자, 그 연장에서 보면 아까 이제 로비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있어요. 어떤 거요? 협박이죠.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신선하면서도 저렴한 2025년 첫 방어를 준비했습니다. 제철 국내산 활 방어회 400g과 초장, 와사비 간장 모두 포함해 29,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당일 경매받은 신선한 방어를 스킨 포장으로 깔끔하게 보내드립니다. 주문 폭주 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고구마 소비가 줄어서 농가의 근심이 크다고 합니다. 해남 꿀 고구마 중에서도 특상 사이즈의 제품만 엄선해 준비한 마켓타니의 고구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타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둘 겁니까? 네. 사실대로 얘기할까요? 아,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네. 저는.
그런데 국민들 보기에는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하고 직접적 연관관계가 당장은 없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된다 그래서 여기서 특경가법상 배임이 무죄가 됐으니까 이게 확정되면 모르죠. 네. 왜냐하면 공소사실을 공유하니까. 근데 그 전에는 이게 자동적으로 무죄라고 가능성이 높지만 단정할 수도 없어요. 재판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아직 먼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나서가지고 자라낭소폭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실들지? 누가 봐도 저걸 자라낭소폭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까 김준일 평론가 얘기했듯이 이 정도 사건에서 저런 결과가 나왔는데 다투지 않은 전례가 없습니다. 네. 이보다 훨씬 형량이 많이 나오고 옛날에 이명박 2018년도에 다스 사건으로 검찰이 20년 구형했어요. 네. 근데 법원에서 15년 선고했는데 항소했어요, 검찰이. 이거 수용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주요 사건에서 그동안에 검찰이 보여왔던 이 상소 태도예요. 네. 근데 항소 남발 뭐 자제하는 게 좋겠다. 제도적으로 해야죠. 이 사건부터 적용하지 말고. 네. 하필이면 그러면 왜 이 사건부터냐. 대검 예규를 세밀하게 조정을 하든가 네. 아니면 일반 국민들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확대하든가. 마찬가지예요. 지기현이 그 구속 취소 결정 해가지고 윤석열을 1호 네. 난리 아니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했을 때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무슨 명분을 들이댔지만 그 네. 피의자 인권보호 1호 수혜자가 왜 윤석열이어야 되느냐. 아, 그거랑 같은 논리다. 왜 이 항소 자제의 1호 수혜자가 대장동 일당이 돼야 되느냐. 네. 그 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공교롭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이제 뭐 팔장님께서는 뭐 간단히 말씀하긴 하셨는데 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소 포기가 부당한 지시라고 하면 서울중앙지검장이 본인이 항소를 하려고 사인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왜 그거를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뭐 밑에 지시를 해가지고 항소 우리 안 한다라고 하고서는 뭐 본인은 사퇴를 하고 이제 나갔는데 왜 검찰에서는 굳이 이걸 안 한 걸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모르는 게 많으시네요. 미스테리합니다. 이래저래 미스테리한데 네. 뭐 음모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검찰 뭐 출입하고 뭐 검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일들이 압박의 강도만 다를 뿐이지 종종 있었다라는 거 옛날 정권에서도.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정부뿐만이 아니라 뭐 윤석열 정부 때도 없었으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거는 검찰에서 그냥 질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소하지 마라고 했는데 기소를 해버려. 그러면은 권력에서 찍어 누를 때 사실은 내가 기소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라. 그러니까 만약에 뭐 논란이 만약에 뭐 이렇게 누가 보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기소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검찰이 결국은 기소했잖아. 뭐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막 문제 제기를 검찰한테 못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사실 음모론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물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네. 그러니까 항소를 했으면은 네.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는데, 야, 뭐, 니들, 무슨 뭐, 윤석열하고는 다른 정권이라고 하더니 하는 짓은 똑같네? 한번 엿먹어봐. 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들어줄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한번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이거를 지금 사태를 키웠다라는 썰까지 나올 정도로 네.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냥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김건희 건에 준하게 압력이 사실은 이거는 의견 제시가 아니라 도저히 이거는 안 들어줄 수가 없을 정도로 압력이 너무 강하고 그거를 노만석도 야 이거는 무조건 항소하면 안 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 다 제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네. 미스테리가 너무 많은 거죠 이게.